윤석열의 인사폭주가 또 한 번 시작됐죠? 사실 윤석열의 인사폭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임기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사 임명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주 대놓고 막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 분야에서 폭주를 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중에서도 인사 임명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윤석열이 막 나가기 시작하니 김건희도 이상한 징후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의 인사 임명은 퇴행과 오기, 막 나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입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한 상황이죠. 특히 해병대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증거가 드러나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서둘러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후임자들은 낫냐 이겁니다. 신원식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홍범도 장군을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이라 비난했고요.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을 향해서는 삼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작심한 거냐고 공격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12.12 쿠데타에 대해서는 나라 구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는 막말에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과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죠. 사실 이명박 정부 인사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권에 있었든 역량과 성과가 출중한 사람이라면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장관 재임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의혹이 있고요. 국감 도중에 기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달에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해버렸습니다. 역시나 이명박 정부 때 인사인데 당시 언론 장악의 장본인이자 지휘자로 지목되면서 야당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결국은 임명을 강행한 거죠. 심지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도 윤석열 스스로 임명을 밀어붙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고위공직자입니다. 한마디로 16명의 고위공직자를 아무런 검증 기준 없이 윤석열 마음대로 임명했다는 거죠. 앞서 어떤 정권에 있었든 역량과 성과가 출중한 사람이라면 국민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문제는 다들 하나같이 논란이 많은 사람들만 데려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동관 바로 이전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얼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을 했죠. 5천만 국민이 주권을 가지면 무정부 상태다. 한마디로 상태가 메롱인 인간들만 귀신처럼 임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결격 사유가 뚜렷하면서 역량도 없는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어도 이들을 본인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게 윤석열의 일관적인 태도이고 이런 행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동관, 박진, 이상민, 원희룡, 한동훈, 김현숙, 윤희근 등등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모든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윤석열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얼마나 개보듯 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도 만취 운전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다 34일 만에 만 5살 입학 파문으로 물러났죠. 그래서 이런 인사 실패에도 윤석열은 바뀌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논란의 중심이 됐고 최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 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관 이런 자리거든요. 현 정부에서 국회가 임명 동의권을 통해서 윤석열이 단독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과 의혹이 수두룩합니다. 먼저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고 배우자는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뿐 아니라 자녀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도 있고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인 사람은 법을 몰랐다고 하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놨습니다. 사법부라는 게 명확하게 독립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앉아있으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할까요? 윤석열이 이렇게 인사 문제로 난리가 나니 김건희도 뭔가 이상합니다. 김건희까지 인사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건데 여가부 김행 장관 후보자 때문에 지금 난리죠? 이미 김건희랑 아는 사이라는 게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나온 상황입니다. 김행 후보자 스스로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사이라고 하다가 2번 정도 만났다고 하더니 2번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도 같이 포착된 사진이 나타나면서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행은 김건희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윤석열 스스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념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김건희와 친분설을 부인했고 행사장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막식에 갔는데 얼굴을 못 봤다고 하는 것부터 말이 되는지. 그리고 개막식이라는 게 셀럽들, 주최사 대표들이 모여 서로 인사하고 얼굴도 트는 자리이고 심지어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이걸 왜 부정하냐 이겁니다. 게다가 굉장한 강성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죠. 공산전체주의랑 싸우겠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만 골라서 뽑는 건지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걸러야 할 사람들만 열심히 뽑고 있는 느낌인데 이 정도면 보수가 아니라 극우 수구 꼴통에게 정권을 넘겨줬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윤석열은 본인 스스로도 이미 한계를 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막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면서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본인한테 하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공산당으로 만들고 있고 본인을 향한 비판 여론은 반국가 세력들의 선동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고 선동입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아는 거죠. 본인은 이제 잃을 게 없으니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정부를 넘어서 대한민국 자체를 윤석열 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눈에 너무 훤히 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의 명단까지 정해진 걸로 알려졌죠. 국민의힘 출신도 워낙 많아 당 복귀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30명 정도 출마자 명단이 나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국 그만큼 국민의힘 현 의원들의 밥그릇이 위협된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윤석열은 이미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참모진 가운데 당에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차출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했죠.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반감이 상당합니다. 추천해달라는 모양새가 됐는데 실제 내용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이 내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인 거죠. 당대표의 권위가 원래도 없긴 했지만 그나마 없는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또 다른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하면서 대통령실 참모들도 출마 희망 지역이 있는 만큼 이 지역이 겹치는 의원들은 더욱 난감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일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정상인 것처럼 만드는 윤석열의 특기이고 이것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윤석열이 잘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처리합니다. 모든 걸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리니 나라가 비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러니 윤석열 지지율이 여전히 그 모양인 겁니다.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고작 31%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60%로 2%포인트 올랐고요. 지난 4월 조사 이후 4개월 만에 부정평가가 60%대로 올라온 겁니다. 부정평가 이유로 꼽힌 건 이미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 경제, 민생, 물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모습, 소통 미흡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미 국민들도 아는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은 이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총선 전에 윤석열 스스로 자폭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자폭을 한다고 해서 범국민적 움직임까지 이어질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도 이미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이젠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음에도 범국민적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심각해서 포기해버린 걸까요? 정말 이대로 가야 하나 싶습니다. 윤석열을 언제까지 대통령 자리에 앉혀둬야 하나요?